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의 한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 얘기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중국 주식 담당하던 우리 연구원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다른 훌륭한 곳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곳에서 박유진 위원을 모셔왔습니다. 회사 입사한 지 한 2달 조금 넘은 상태이고 중국에서 물론 당연히 대학을 나왔고 관련된 전문 지식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리포트를 쓰고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썼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바톤 터치, 달리는 기술, 이어받을 내수라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신경 썼던 건 뭐냐면 이 중국 시장이 2025년 5월부터 완연하게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완연하게 강세장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던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지속성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리고 지속성이 있다면 2026년에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없다면 뭐 당연히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결국은 2026년의 전망에 가까운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좋았던 게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2026년에는 2025년에 좋았던 게 이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무차별적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구안신의 재화 소비였다면 서비스 소비로 좀 바꾸는 거고, 반도체 뭐 자립 뭐 이런 것도 다 뭐 당연히 맞지만 조금 더 풀스택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같이 가는 방법으로 자립화에 초점을 맞추는 2026년이 되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 5월부터 급등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과창판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한국 시장이 없었다면 전 세계 1위를 했을 시장이 중국의 과창판 시장입니다. AI 반도체를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실제 그거를 중국이 얼마나 개발했는지에 대한 건 변론으로 할게요. 제가 뭐 그것까지 알아볼 능력은 없으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이 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중국의 엔비디아야 라고 막 몇백 배 P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AI 반도체를 얼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규제하니까 얘네를 써야 될 거야 하면서 주식이 그냥 땡겨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고 반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도체 회사, 설계 회사, 뭐 파운드리 회사 다 날아갔던 겁니다. 그게 202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희는 봐요. 2026년에도 기본적으로 이 AI 반도체 자립은 뭐 중국이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고, 특히 뭐 내년에 그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 뭐 상장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메모리든 반도체든 뭐 장비든 계속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내년이 되면 이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장비가 아주 비싸고 이런 거는 계속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뭐 그냥 대충 할 건데, 상대적으로 아주 하이엔드가 아닌 전공정, 뭐 성숙공정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중국의 자립률이 낮다라고 저희 박유진 연구원이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건 어차피 못한다고 치면 성숙공정의 장비도 중국이 자립화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애들에 대한 관심이 내년에 특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일단 반도체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긴 그림을 AI 반도체 시장을 보면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쿠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이 생태계를 만들려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생태계를 가장 잘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저희는 알리바바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박유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가 저희는 불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알리바바를 요 AI 풀스택 관점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바이오 계속 좋았고 뭐 장기적으로도 뭐 중국이 여러 가지 바이오 약 계속 개발하고 워낙 사람 많으니까 임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센스 아웃을 좀 중국도 많이 한 편이거든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결국은 약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신약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류의 임상이든 간에 미국 임상을 성공을 시켜야 그 바이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 생물보안법 조항이 통과된 국방수권법 통과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의 약은 안 쓰겠다라는 미국의 명확한 이제 방향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중국의 바이오가 그러면 중국 내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약간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약간 공공의료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근데 의료보험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약값이 컨트롤이 되고 싸게 약을 구할 수 있고 의사도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을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 약을 많이 팔고 싶으면 그 의료보험에 등재가 돼야 되고 등재를 시키려면 가격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약을 팔고 싶은데 내가 의료보험에 안 들어가고도 잘 팔 것 같으면 그냥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약을 처방하는 게 일단 의사분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의료보험에 묶이는 거죠. 중국도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약을 못 팔게 됐을 때 이 신약 가치를 얼마나 반영해 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비와 관련해서 이구안신으로 대표되는 재화소비 쪽이 약간 사람들이 푸시했던 영역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026년에는 훨씬 더 서비스 소비를 강하게 중국 정부가 밀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게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즉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느낌을 바로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무비자 적용국도 좀 확대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연이든 뭐든 중국에 가서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서 사람들이 중국이 뭔가 오픈이 됐다는 느낌을 줘서 관광객을 많이 모으는 방법으로 내수 소비를 좀 고양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의 2026년 이 내수 관련된 방법은 많이 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오고 뭐 중국에서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활력을 만들어서 교통 수요라든지 뭐 호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 얘기인데요. 그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5월 이후에 올랐던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으시 최근에 물론 2차 전지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재 뭐 이런 거 진짜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2025년 5월부터 올랐던 업종 중에 소재 원자재가 크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 정부가 2026년에 뭐 연초에 있을 그런 여러 가지 회의에서 확실한 구조조정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미리 땡겼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구조조정 관련 주식을 보자는 이유는 내년 초에 여러 가지 회의에서 구조조정 방안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리고 시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실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올해 오른 거는 지나친 기대감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고 나서 실제 정책이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저희는 구조조정 관련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2016, 17, 15, 16, 17, 18 구조조정 진행할 때 보면은 항상 더 큰 회사, 더 큰 회사, 더 큰 회사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구조조정이 기본이긴 한데 중국은 이게 조금 더 심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내년 하반기에 이런 구조조정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큰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 있는 종목 얘기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바이오처럼 MTS나 뭐 지점 가서 말씀하시면 다 리포트가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2026년 상반기 중국 주식 관식 종목 ETF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아까 반도체 얘기 드렸었고 알리바바 얘기 드렸었고 내수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느냐? 나우라. 얘는 반도체 장비 주식입니다. 특히나 뭐 정공정 이런 부분에서 되게 훌륭한 기업이고요. SMIC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인데 파운드리는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렇긴 한데요. 파웨이 칩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SMI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리바바도 당연히 풀스택으로 좋은데 비상장인 파웨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파웨이와 관련된 기업으로 넣어놓은 게 SMIC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리바바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알리바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수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서비스 소비, 뭐 여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trip.com이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려면 비행기도 많이 타고 해야 되니까 차이나 이스턴 에어라인스 동방항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상반기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저희가 넘어가면 그건 지금 보니까 81페이지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국 주식 관심 종목인데 분명히 구조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 구조조정은 옛날처럼 구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태양광이 됐든 신재생이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런 부분도 과잉 공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뭐냐? 처음 들어간 게 그래서 BYD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CATL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앞에 건 전기차, 두 번째 건 2차 전지 기업인 거죠.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게 롱리라고 이게 태양광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조조정 관련된 게 나오는 거죠. 네 번째 기업은 뭐냐면 바오샨 철강, 최대 철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회사는 모두 뭐 신재생이 됐던 새로운 산업이 됐던 옛날 산업이 됐던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이 줄면서 경쟁이 약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저희가 베팅을 한 겁니다. 5번째는 알리바바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1년 동안 안 빠진 종목이 알리바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월간 종목도 알리바바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래서 중국은 이런 관점으로 내년을 보시면 좋고 관련된 내용은 이 리포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